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안녕하세요. 4월 6일 목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힘든 목요일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까지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또 꺾이지가 않았더라고요. 2차 전지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정말 꺾이지 않는 2차 전지. 네.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 순환매 돌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울고 웃고 희비가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도 울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인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영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이 하락한 만큼 더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또 힘차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에게 2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오늘 울고 있는 내 종목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종목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접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면서 힘든 하루를 좀 위로하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반올리님 오셨고요. WTN님 그리고 강바다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또 종목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저희 잠시 후에 또 스피드 진단을 통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정간나님도 와 계십니다. 마그마님 잘 오셨고요. 봄님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님 잘 오셨습니다. 또 진달래님과 덕자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건강인님께서 박준현 운영형님 화요일 목요일 고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거고 운영형님은 계속해서 화요일에 저희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박님께서 새로운 모습 보람님 이제 외롭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네. 혼자 있다가 옆에 파트너 생기니까 너무 좋고 또 이제 전문가님도 두 분씩 나오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어서 찼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신나게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반겨주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반가운 마음을 종목 진단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순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은 종목을 두 분 전문가님께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진단할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에 대해서 요즘 시장에서는 기대감 혹은 실망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시장에서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2,9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더라고요. 사연을 보니까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2021년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창 잘 올라가고 있을 때거든요.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15만 원대에서 5% 정도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때가 정말 초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매수하자마자 계속해서 빠져서 내려왔죠. 쭉쭉쭉 내려오면서 5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주가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자, 이제 작년에 살짝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현재 가격은 108,465원 단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서정진 회장 경영 복귀에 따른 셀트리온 3사 합병 기대감에 맞아요. 또 조금 더
가격을 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도 하신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8만 원 정도가 오면은 또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처분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장기 보유는 가능하지만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크다 말씀 주시면서 지금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도 좋을지 또 여쭤보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이고 그래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는 제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네. 너무나도 간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형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키워드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예, 뭐 합병에 거는 기대로 잡았습니다. 합병에 거는 기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판매 전략이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판매 이야기를 전략이요? 했습니다. 네. 오,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합병에 거는 기대.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질까? 뭐 7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주시죠. 예, 저 합병을 잡은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모멘텀 합병인 것 같아가지고 잡았는데요. 일단은 예사가 이제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3월 초에 이제 서정진 회장 복귀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네. 예, 급등을 했고 주총은 3월 28일 날 했습니다. 주총에서 혹시나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주주분들의 기대치는 있었는데, 근데 합병은 관련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감독원의 약간 감리를 받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게 아마 7월 달에 난다는 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야 되겠죠. 그게 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좀 합병을 좀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이게 시장 여건을 보고 있는 거죠.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 주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하반기 때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바이오 종목은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는 시각인데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때 이제 금융 완화가 좀 확실히 진행이 좀 되는 거니까 그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서정진 회장 경영 복귀 시점에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봐요. 합병을 하게 되면 3사 중에서 가장 유리한 데가 어디냐?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은데 그런 효과를 받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을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셀트리온 제약이 저점에서 3월 그 서정진 회장 복구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저점에서 80% 떴어요. 이때거든요. 3월 2월 말일 날 주가가 5만 6천 원인데 이때 합병 기대감 추총 시점 근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저점에서 약 78%, 80%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20% 정도 영향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합병 추진하게 되면 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보기엔 합병하게 되면 셀트리온 주주들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보면 거의 못 올랐어요. 셀트리온 주가가 10%밖에 안 올랐거든요. 거의 안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합병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발휘가 될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셀트리온 제약이 그 기대감 때문에 물론 서정진 회장 복귀와 관련된 제로도 반영이 좀 됐지만은 반영이 상당히 됐다. 그런 또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백일단 따라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는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강한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지금부터 좀 부지런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형일 전문가님의 키워드 들어봐야 되는데요. 판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나 올해 셀트리온이 팔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됩니다.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작년에 장사가 잘 안 됐죠. 장사가 작년에 잘 안 됐고 역시나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OS 신호를 보낸 거죠. 서정진 회장님께. 네. 그래서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입지 전적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판매 전략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청사진을 좀 잘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역시나 올해 왜 판매 전략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앞으로 나올 신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판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또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제 올해 한 해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일단은 올해 하반기 초에 이제 유플라이마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작년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유플라이마가 작년부터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미뤄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첫 번째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램시마 SC 승인이 이제 북미 쪽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 스테디셀러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미 이제 잘 나오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북미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합병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사실 셀트리온이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투수로 서정준 회장을 모시게 된 거고 이렇게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이 품목 허가건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실적이 더 큰 폭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하게 저는 올해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일전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왔었고 이 수급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2등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다음으로 이제 탄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저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에 수급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기대감이 여러 번 형성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또 수급이 강한 종목이 움직이겠죠. 때문에 저도 셀트리온 제약이 어느 정도 또 대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에 관심이 많이 식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지원 방안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했잖아요. 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그리고 의약품 쪽에는 정부에서 사실 꾸준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약 바이오 쪽에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의약품에 대한 이런 품목 허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셀트리온은 전체적으로 그룹주들 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판매 전략이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 주시면서 팔아야 할 게 많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승인 예정이 있는데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기대감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회장이 돌아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이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적이 더 많았는데 신약 개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들이 좀 생기는데 어떤 네. 걸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 또 이제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함께 오를 수 있을지 운용형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 제약 바이오 종목에 삼성 바이오록스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니까 네. 네네. 전체 대장주가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가는 상태에서 소외는 받지는 않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일부 이제 학회 모멘텀이 좀 있어서 네네. AACR이라든가 그다음에 6월달에 아마 ASCO인가요? 학회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모멘텀 부각된 것 같고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풍선 효과라고 그랬으니까 한쪽이 심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네. 코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2차 전지가 너무 과열이고 반도체가 따라가려다가 반도체가 네.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SK 네. 하이닉스 네. 전환사채 발행권 때문에, 사채 발행권 때문에, 교환사채 발행권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모멘텀이 꺾여버리니까 2차 전지는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 과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한 축인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모멘텀 입박되면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런 것도 시속 게임은 진행이 좀 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밸류 자체라든가 또 고금리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일부 적자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재료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 그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래도 이익을 난 회사가 있고 시적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꾸준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지금 채팅창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매력은 없다고 봐요. 그래요?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셀트리온이 이제 과거의 고성장주가 아닙니다. 이 회사 매출액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예. 매출액 성장률이 평균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가보게 되면 10%도 성장을 안 합니다. 그동안 주력으로 했던 랩시마, 플렉시마라든가 관련 것들이 제품이 다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기대할 건 자체는 작년 연말에 아마 유럽 쪽에 출시된 그 렉시마 SC가 이제 올해 미국에 10월 달 정도에 출시가 될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약간 미국 시장에서 그거는 기대일 거예요. 그다음 예.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플라이마가 5월 달에 아마 미국 FDA 승인이 된다 한다면 그게 약간 성장 모멘트로 작용할 건데 이 부분이 근데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매출액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지금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을 저는 상당히 2010년도 주목했던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50%대였어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거의 100원어치 팔면 50원 정도가 이익이 영업이익이 날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매출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익이 안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골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제 예. 돈을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신약 개발은 상당히 먼 미래고요. 왜냐하면 당장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회사밖에 없어요. 이게 결과가 나오기 상당히 오래 걸리고 당장 1년, 2년 우리 투자가들이 3년, 4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1년, 2년이 중요한데 1년 정도의 매출 부분 자체는 앞서 렉시마 SC 미국 쪽에 관련된 부분이 주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더보다 더 이제 가능성 있는 것 자체가 이번 서정진 회장이 하반기 때 M&A를 추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박스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 부분을 인수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4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조 원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만약 성사된다 한다면 바이오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네. 그거는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로 본다 한다면 이 셀트는 삼형제가 합병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들 삼형제 시가총액이 얼마냐? 거의 40조 원 육박을 합니다. 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57조 원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 비슷하지만 2025년도 가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이익이 20, 30%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충분히 현재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합병이라든가 신약 M&A에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올라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서정진 회장의 복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M&A라든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사실 김영일 전문가님, 바이오라든지 제약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약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또 만약에 실망감으로 가면은 또 주가 타격 클 것 같거든요. 일단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품목 허가를 대기 중인 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주총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간담회도 이제 하셨고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 그 다음에 뭐 M&A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제 보자면 내년에 이제 이중항체 신약 6개 등 해가지고 총 10개의 신약이 임상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품목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다가 사실 작년에 최대 매출을 찍기는 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률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아일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안과 질환 치료제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3천당 제약에서 임상 3상 동등성 이제 확보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3상에서 동등성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올로 시밀러 쪽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힘을 쏟고 있고 신약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다만 저는 사실 신약에 대한 부분은 셀트리온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신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임상을 이제 막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인 건데 예전만큼 임상 시작한다라고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에 과연 얼마나 매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의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올해는 뭘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냐 역시나 합병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품목 허가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판매 전략을 좀 꾸려 나가느냐.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는 지금 당장은 마찬가지로 접근할 만한 매력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다시 이제 보고 가면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도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대감으로 한 바퀴 순환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제공된 시점에 합병이라든가 그다음에 M&A라든가 결국은 하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를 76,000원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근거가 이제 회사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프리미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PR 기준에서 40배 되는 수준이고,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개인적으로 8만 원 정도 보는데, 증권사들의 셀트리온 주가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 주가도 보시게 되게 되면, 3월달 이후에 증권사 목표 주가도 다 8만 원이에요. 가장 높은 데가 9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한 12개월 목표 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고려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7만 6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라고 좀 봐요. 그래서 나는 직전에 7만 6천 원 자체가 기술적으로 작년 9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지 않습니까?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8만 원대 사셨는데 네. 약간 뭐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다면 약간 뭐 6만 2천 원 아래권에서 5% 정도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매수는 잘 하셨네 보니까 20만 원 사셔가지고 10만 원대 평균 단가 낮췄다는 자체는 5만 원대 사셨다는 거죠. 네. 잘 사셨어요. 고점에 사식됐지만은 네. 그래서 6만 2천 원대, 6만 원대 2천 원 아래권에서 좀 추가적으로 사시면 약간의 손실 없이 약간 수익금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 가격은 이분이 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손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손절 목표는 5만 8천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8만 원 근처 구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내려올 대로 내려왔고 올해는 어찌됐든 기대감을 형성시킬 만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로부터 약 한 5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단가를 그래도 한 8만 원 근처 구간으로 맞춰 놓으시게 되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도 8만 원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 놓으셨을 때 이 정도 단가에서는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추가 매수는 5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밴드를 형성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기대감이 형성될 때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두 분에서 좀 비슷한 목표가를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준혜 운영님께서는 목표가를 7만 6천 원 전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8천 원 말씀 주셨습니다. 6만 2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의견을 추가 매수 그리고 7만 원 후반에서 8만 원까지 평단가를 낮추자 이렇게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 잡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 정밀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빠르게 또 한번 종목 진단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릴 건데요. 자,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WTN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7,1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덕산 네오룩스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구간인가요? 아, 손실이네요.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 워낙에 또 급등을 이어왔던 종목이었는데요. 4만 원. 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5,35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이 종목 5만 원을 뚫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우실 것도 같은데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 종목은 이제 오일리드 소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 주가가 5만 원 넘게 돌파하다가 좀 밀렸던 이유가 아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8세대 오일리 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약간 수혜주적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빠르게 밀려버린 이유 자체가 물론 다른 반도체 장비라도 소재 관련 종목도 밀렸지만은 밀린 이유 자체가 계속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예사가 주가가 비쌉니다. 오일리드 하게 되면 옛날에 상당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장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라도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성장하지가 않아요. 이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에 매출액이 1,400억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1,700억.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2020년도에 400억, 2021년도에 500억, 작년도에 440억, 올해도 448억. 그렇죠? 성장한다 그러면 최소한 매출액이 한 10%, 15% 증가해야 되고 영업이익도 10%, 20% 정도 증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회사가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작년도 2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PER이 12배에서 12배 정도 전후 13배 가장 높게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가 한솔 케미칼이 14배, 15배입니다. 꾸준하게 이익을 낸 회사.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28배, 올해도 지금 22배예요. 주가 비쌉니다. 그러면 오일리 소재 기업 중에서 이 회사 비싼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 이녹스 첨단 소재라가 있어요. 이 회사가 비교를 해보세요. 이 회사 주가가 덕산 네오룩스 얼마만큼 비싼지 이 정도가 함께 떨어졌는데 같이 비싸게 올라갔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알기로는 오일리 소재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는 보시면 작년도에 매출액이 970, 영업이 971억, 올해는 770억인데 작년도 기준에서 PER이 7배입니다. 올해는 이제 실적이 하향 조정돼 12.5배인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하면 덕산 네오룩스가 얼마만큼 비싼지. 그렇죠?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파셔야 돼요. 올라가더라도 당장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돼서 올라가면 파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가 상당히 비싸다. 약간 이제 최근에 매출 계속 떨어졌으니까 약간 리바운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48,000원 정도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좀 내가 보기에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약간 계속 좀 떨어졌으니까 하루 정도 리바운드 나오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일단은 5일선에서는 21선에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돌파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기를 돌파하면 상상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1평선에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지 말고 여기 가격도 이탈한 시점 21이동 평균선이 지금 44,500원이거든요. 44,5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OLED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주가는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시고 44,500원 이탈할 때에도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아웅님께서 안녕하세요. 플리토 28,500원의 비중은 5%. 오늘 샀는데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니까 8% 정도 올랐습니다.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추가 수주 계약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기사를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플리토가 네. 이제 자체 번역 앱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데이터 AI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크게 핫하게 올랐었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예. 크게 핫하게 올랐었던 챗GPT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챗GPT가 사실 한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이제 플리토에 언어 데이터가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된 부분이 뭐냐면 플리토가 계속해서 사실 이제 영업적으로 손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제한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기존에는 언어 데이터 쪽에만 수요가 있었다가 이제는 한번 플랫폼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플리토가 국내 이 언어 데이터 쪽에서는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올해에는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플리토가 일전에 잠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AI가 가장 크게 움직일 때 또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 챗GPT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예.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플리토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앞선 매물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앞선 매물이 형성된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AI 쪽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다시 한번 또 챗GPT 혹은 이제 AI 쪽이 시장에 주목을 받아야 된다. 예.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당분간 AI 쪽이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가 딱 121선 3만 원 구간에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줘야 약 한 3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4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3만 5천 원까지 노릴 수는 있겠으나 말씀드렸듯이 AI가 주도주가 되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을 뚫어주게 되면 수익 극대화를 누리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만 원에서 차익 실현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손절가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좀 잡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예. 2만 5천 원 구간을 손절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3만 원, 또 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3만 5천 원까지 보면 된다고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단기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약간 사람을 푸셨나요? 오늘따라 네, 왜요? 채팅창에 남자 MC 멋지다, 이용석 앵커님 좋아요, 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아, 제가 댓글을 안 갑자기 이게 봐서 무슨 모르겠는데. 상황인가요? 네. 자, 오늘따라 네. 우리 이용석 앵커를 반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네. 것 같고요.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반응이 슬슬 오네요. 네, 지금 이 네. 아이디를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역시 사람을 풀었구나.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저희 둘이 함께하는 또 진행을 많이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 진행자가 2명이니까 더 좋아요라는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개편된 프로그램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부건설이요. 네,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62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30이요, 30%. 30%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얼마나 갈라나 몰라서. 그쵸. 그게 가장 궁금하죠. 언제 팔아야 되나. 또 근데 최근에 아침이 좀 올라가더니 오후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갑자기 또 뛰어 올랐다가 또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 수익의 구간을 오늘 좀 놓치셨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고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네, 운영형님과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 사셨다고 그랬죠? 아직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쯤 사셨어요? 혹시 엊그제? 4월 4일 날이요. 예? 4월 4일 날. 4월 4일 날 이번에 엘살바도르 최근에 수주공시 나올 때 사셨네. 사셨군요. 오늘 사신 거 아니죠?
예, 오늘 한 4월 4일 날 샀어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이게 4월 4일 날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 때는 아마 그 엘살바도르 수주 공시 보고 사셨다는 건데, 그렇죠? 예. 수주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4,400억? 그렇죠? 예? 4,400억 수주 공시 나온 거 보고 사신 거죠? 아니, 그런 거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사셨어요? 올라가서 네. 사셨구나. 근데 이제 그 수주 사실 때 우리 그 투자자분들 일단은 그 매출액 대비해서 수주 규모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요. 이게 4,400억 정도 수주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종목까지 절대 그 당시 따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저희 시간에서 상한가 들었거든요. 흥분해서 이건 다음날 사서는 안 된다 얘기했던 주식인데, 그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예사 연간 매출액이 1조 한 4천억 되는데, 물론 4천억이니까 전체 매출액에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많아요. 많은 편입니다. 근데 건설회사는 그게 수주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흑자 나더라도 부도 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보니까 이제 오늘 그 히토류, 중국의 히토류 관련해서 미국과 미국 분쟁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 때문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떴어요. 근데 이 종목도 보니까 호주 쪽에 히토류 광산 쪽에 뭐 지분 투자했다는 쪽에 매출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저도 오늘 관심 있게 봤던 자체가 현대 BNG 스틸이거든요. 현대 BNG 스틸 상한가 들어갔는데, 예산은 본래 이제 니켈을 가지고 이제 스테인리스관을 만든 회사니까 약간 이제 광물 쪽 관련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인수한 회사가 자석류와 관련해 가지고, 히토류와 관련해 가지고 지분 투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종목은 강하게 상할 것 같은데, 동부건설은 제가 보기에는 가짜 재료인 것 같고, 히토류와 관련된 자체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주권 가지고는 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동부건설은 제가 가장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건설주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은 가급적 투자를 자제하자. 대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 쪽이고, 건설과 관련된 자체가 건설이 어려워지면 PF 관련해 가지고 은행은 힘들 거고, 그다음에 증권사, 은행보다 증권사가 먼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쪽인데, 근데 그 건설주 보실 때,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뭘 보셔야 되냐면, 재무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사라고 뭐가 중요하냐면, 건설사는 일단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유동자산에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 채권을 보셔야 돼요. 건설사 회사의 부실은 매출 채권에서 나타납니다. 매출 채권이 갑자기 급증한 회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매출 채권 가지고, 매출 채권 자체는 분양을 해놨는데 이익은 잡혀놨는데, 이익으로 잡혀놨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부건설이 2021년도에 매출 채권 2,800억인데 작년도에 4,400억 급증했어요. 작년 회계연도 말에. 근데 올해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건설업황이 작년도 4분기 또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그 재무제표 아래쪽에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이 종목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 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작년도에 무려 2천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이거 플러스가 나면 안 돼요. 이거 플러스가 난다는 자체는 뭡니까?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전환사채를 빌리고 사채를 많이 발행한 경우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경계를 해야 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재료가 사서는 안 되는 거고, 팔고 나와야 된다 하더라도 건설주는 가급적 상반기 정도는 대형 건설사 쪽에서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가급적.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오늘 또 지금 고점에서 밀렸거든요. 취급대 때문에. 이거는 히토류가 꼭 올라갈 재료가 아닌 것 같고, 내일 좀 약간 반등 나오면 조금 매도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에 연계나요? 네, 매도하세요. 예. 이거 두 가지 재료 감사합니다. 자체가 별다른 재료가 아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동부건설은 매도 의견 드렸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까요? 네. 자, 유튜브에서 도라에몽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광무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네, 현재 가격이 6,000원대인데요. 우선 수익을 보고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4,5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최근에 사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많이 좀 보고 계시는 편인데, 최근에 광무가 리튬 관련주로 큰 상승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7,000원 가게 올랐다가 안 파셨어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여쭤봤는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리튬이 지금 뭐 거의 전설의 레전드죠. 네. 지금 완전 시장 끌고 가고 있는데 광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2차전지 사업을 안 하던 기업이었어요. 네. 이제 사명 바꾸기 전에 릭스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었다가 그 전에 이제 바른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예전에는 IT 쪽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광무로 사명 변경하면서 이제 상장 적격 실질 심사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평 받고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건데 이럴 수가 이만큼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할 줄은 저도 이제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광무가 이제 리튬 쪽으로 새롭게 이제 엮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튬염 유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액 첨가제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장 재개하고 나서 바로 첫날부터 거의 이제 이 상한가를 가버렸죠. 바로 첫날부터 상한가 가버리더니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워낙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무가 현재 단가에서 이제 이 투자를 할 것이나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완전히 트레이딩의 영역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미 본래 가치보다도 이제 훨씬 높게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광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슬슬 염두를 해주시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광무를 이제 광무 자체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리튬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리튬주들을 다 봐야겠죠. 그러면서 리튬주들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금양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양이 올라갔는데 금양이 투자 경고가 걸려버렸었죠. 그러면서 투자 경고가 걸려버리니까 이제 어반 리튬이 갑니다. 어반 리튬이 가는데 어반 리튬이 가다가 이제 또 어반 리튬도 투자 경고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반 리튬이 이제 쉬어가니까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가고요. 그 다음에 광무도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에논 에너지까지 같이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오늘에 다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광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무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차익 실현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양이나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투자 경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 투자 경고가 안 걸린 지금 현재 리튬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리튬 쪽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광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비중이 이제 굉장히 좀 많으신 상태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또 크게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나실 수가 있고 리튬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다만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저점이 약 한 5,8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한 차례 정도는 차익 실현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리튬주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은 말 그대로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정말 과도하게 광풍이 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지금 현재 AI 종목들처럼 계속해서 쭉쭉쭉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리튬주들이 관심을 받을 때 그때 또 이제 탄력이 나올 텐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광무가 1등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광무는 리튬 쪽에서 보게 되면 3등, 4등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리튬이 지금 이슈가 너무 강하고 그러면서 리튬 이야기만 붙었다 하면은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광무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염두를 해주시고 5,8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한 4,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갭 메꾸고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재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고점을 또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이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이미 과도하게 순환이 나온 상태라서 고점을 뚫어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주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000원 중후반대 정도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물, 리튬주들 함께 보면서 생각하자 말씀 주시면서 리스크 관리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5,800원 차익 실현 말씀 주셨고요. 4,000원 후반 나오면 다시 수급 보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는데요. 수익 내서 집 바꾸자 님께서 주식 매수하기가 겁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매수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겁내지 마시고 미리 진단 받으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세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우리 김영미 님이 남겨주신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하나기술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73,500원이고요. 비중 40% 담으셨습니다. 자,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전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또 하나기술 잘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7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비중 40%로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로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장비 종목들 쪽으로도 좀 확산이 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장비 종목 확산 여건이 형성된 것 자체가 대장주인 그 PNT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주가 가야지 다른 장비 회사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네.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확실하게 찍힌 회사고 업종 대표적인 종목에도 불구하고 밸류 자체가 엄청 싸다고 그랬어요. 그냥 PR이 11배, 12배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18% 정도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급등이 나온 이유 자체가 예사가 어제 장 끝나고 1,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발행주식 수가 1,500억 정도 자금 조달하는데 약 298만 주 정도 조달을 한 거니까. 근데 예사 보시게 되게 되면 발행주수가 그 상장 주식수가 2,270만 주인데 280만 주가 발행을 하면서 1,5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높으면 자금 조달하는데 유리해요. 예, 이게 주주 희석 효과가 10%도 한 10%, 한 4, 5% 정도 되겠죠. 14, 5% 정도 희석을 시키는 대신에 1,5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 가지고 회사가 다른 운영 장면에 쓰는 게 아니라 장비 쪽에 수요가 증가되니까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투자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더 내주면 되는 거니까 주주 희석 효과는 10%가 조금 안 넘은 상태에서 더 이익을 많이 내줘가지고 주가가 올라주면 주주들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이제 2등, 3등 주들이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종목이 안 가면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하나기술은 아직도 이게 PNT가 주가가 지금도 쌉니다. 업종 지금 오늘 주가 상승과 감안하면 올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에 가지고는 11배 정도 되니까 오늘 주가 오른 거 감안하면 13배, 4배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기술을 볼까요? 자, 하나기술은 회사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보시면 작년도에 이제 110억 났고 올해 288억이 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매출액도 한 100% 증가를 예상을 해요. 근데 제가 2차전지 회사들이 작년도에 수주를 많이 받아놨는데 올해 매출액이 많이 반영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작년도에 쭉 제가 2차전지 장비 회사들 봤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200%, 300% 증가했는데 회사도 제가 봤더니 2021년도에 수주 잔고가 950억인데 사업 보고서 작년 연말에 보니까 2,200억인가요? 100%까지 증가했더라고. 그러면 작년도 매출액이 1,100억이니까 올해 매출 전망이 2,5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회사 영업이익을 곱하게 되면 대부분 제가 예상했던 280억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온다는 전제하에 당기순 250억이니까 어제 주가 기준에서 PER이 21배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PNT가 몇 배라고 그랬어요? 13배, 14배. PNT가 주가가 더 싸요. 근데 이 종목 2등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상은 오버시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주가가 이때 차트를 보더라던데 이때 10월 달에 고점이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전고체 장비 쪽에 그 기술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고체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고체인가 하여튼 뭐 그쪽 관련해 장비 쪽에. 그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봐서는 우상향인데 주가 밸류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 시청자 매수가 단가가 이제 76,000원인데 그걸 거기 정도가 한계가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77,000원 정도. 일단 높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적 전망치가 괜찮은데 내년도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뭐 8만 원 넘어간다든가 그래서 일단은 차트 흐름상 일단 7만 시장의 매수한 가격대에서 약간 오버한 7만 한 5, 6천 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랫동안 잘 버티셨는데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76,0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초심님께서 상담 주셨습니다. 네. 가온칩스 매수가는 34,850원,
비중은 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가온치스가 오늘 종가가 31,900원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좀 따라서 좀 사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빠지니까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디자인 하우스 쪽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올해 이 메모리 쪽은 그냥 투자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건데 올해에는 대폭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이 부분에 30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이제 TSMC가 어찌됐든 경쟁 상대잖아요. 그래서 예. TSMC를 따라가야 되는데 기술력은 그렇게 삼성전자가 부족하지 않은데 결국에는 생산량이 문제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따라가려면 디자인 하우스가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잠깐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이 구간이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에다가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300조 투자한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 구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음봉 윗꼬리 구간이 나오면서 쭉쭉쭉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사실 올해 초부터 상승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왔거든요. 약 한 13,000원 구간부터 3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꽤나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됐지만 이제 이 구간 3만 원 후반대에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온칩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디자인하우스 이 솔루션 파트너가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워낙에 이제 협업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쉰 구간을 이제 거쳤다가 힘을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재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거쳐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3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저는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2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하락 구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안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리 후에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릴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 수준이 될 겁니다. 3만 5천 원에 또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돼서 3만 5천 원 1차 매물대로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 신고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또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가 이제 이 3만 5천 원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파트너십이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니까요.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신고가 노리면 좋다 말씀 주시고 그리고 3만 원 이탈 때는 정리 후에 향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 쏠쏠한 정보 전해드리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